안녕하십니까? 시니어 달빛 극장 경비지도사 경비반장 티처윤입니다. 오늘은 북녘의 한 축구 천재가 목숨을 걸고 자유를 향해 뛰어온 이야기입니다. 어릴 적 내게 가진 건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공 하나. 1995년 겨울 함경북도 작은 농촌 마을.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밥은 하루 한 끼, 아니 이틀에 한 끼로 줄었습니다. 옥수수 죽에 풀뿌리를 섞어 먹던 그 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전기는 밤마다 끊겼고 촛불마저 아까워 어둠 속에서 잠들었습니다. 겨울엔 방바닥이 얼어붙어 이불을 뒤집어 쓰고도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아버지는 탄광에서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나가 밤 9시에 돌아오셨죠. 돌아오실 때마다 기침을 하셨습니다. 검은 가래를 뱉으시며 괜찮다, 괜찮아 라고만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협동농장에서 일했습니다. 손톱이 다 빠지고 손등이 갈라져 피가 배어도 우리 태성이가 밥 먹어야지 하시며 배급받은 옥수수를 제게 먼저 주셨습니다. 여동생 은별이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영양실조로 배만 볼록 나온 채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습니다. 오빠, 배고파. 그 가는 목소리가 내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달렸습니다. 왜냐고요? 내가 성공하면 가족이 살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마을당 비서가 말했습니다. 태성아, 내가 체육단에 들어가면 가족 배급이 2배가 된다. 평양으로 올라가면 쌀밥도 먹을 수 있어. 그 말 한마디가 10살 소년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맨발로 뛰었습니다. 신발이 없었으니까요. 발바닥이 터져 피가 나도 이를 악물고 뛰었습니다. 학교 운동장 한쪽에 세운 나무 기둥 2개. 그게 골대였습니다. 공은 헌 천을 둥글게 뭉쳐 만든 것. 하지만 그 공을 차는 순간만큼은 배고픔도 추위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골을 넣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이 골 하나가 은별이 밥 한 그릇이다. 이 골 하나가 아버지 약 한 봉지다. 12살 되던 해봄, 도 체육단 선발대가 왔습니다.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50m 달리기, 민첩성 테스트, 슈팅. 심사위원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 타고났어. 그날 집에 돌아와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선발됐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가 마른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태성아, 우리 가족의 희망이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제 나는 나만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가족의 생존이 내 어깨에 달렸다는 것을. 배고픔보다 두려웠던 건 실패였습니다. 기대하는 눈빛, 아버지의 마른 손, 병든 여동생의 가는 숨소리.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했습니다. 실패는 곧 가족의 죽음이었으니까요. 평양체육단. 1998년 3월 나는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본 평양은 충격이었습니다. 고층 건물들, 포장된 도로, 그리고 불빛. 여기가 같은 나라 맞나? 하지만 곧 알게 됩니다. 이곳도 감옥이라는 것을. 새벽 5시 기상, 6시까지 10km 달리기, 7시 아침 식사 마이너스 쌀밥과 된장국. 쌀밥. 3년 만에 먹어본 쌀밥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을 보인 것이 실수였습니다. 정치지도원 김동무가 다가왔습니다. 태성 동무 감동받았나? 예, 감사합니다.
감사는 당에 하게. 당이 없었으면 자네는 아직도 풀뿌리나 먹고 있을 걸세. 그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훈련은 살인적이었습니다. 오전 4시간 체력 훈련, 오후 4시간 전술 훈련, 저녁 2시간 사상 교양. 축구는 계급 투쟁이다. 골을 넣는 것은 제국주의를 타파하는 것이다. 패배는 곧 당에 대한 배신이다. 매일 밤 반성문을 써야 했습니다. 오늘 훈련 중 슈팅을 3번 실패했습니다. 이는 제 혁명 정신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당에 죄송합니다. 코치보다 무서운 건 정치 지도원이었습니다. 훈련장 구석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그의 눈빛, 누가 불평하는지, 누가 의욕이 떨어지는지, 누가 다른 생각을 하는지 모든 것이 감시당했습니다. 어느 날 같은 팀 선수 철수가 훈련 중 배가 고프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철수는 불려갔습니다. 3일 후 돌아온 철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빛이 죽어 있었습니다. 2001년 나는 국가대표 후보에 선발됐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태성 동무 조국의 희망이네. 이번 동아시아컵에서 골 넣어주게. 하지만 곧 알게 됩니다. 그건 칭찬이 아니라 족쇄였습니다. 첫 어매치 경기, 중국과의 친선 경기, 2대3으로 졌습니다. 나는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경기 후 숙소, 정치 지도원이 들어왔습니다. 태성 동무 오늘 경기 최선을 다했나? 예,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왜 졌나? 혹시 마음속으로 제국주의를 동경한 건 아닌가? 아닙니다. 자네 가족 잘 있겠지? 아버지 탄광 일 힘드시겠어. 여동생 약은 잘 먹고 있나?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동무 가족 생각은 하지 말게. 조국이 알아서 하네. 단 동무가 당에 충성한다면 말이야. 그 말 속에 숨어 있던 협박. 내가 말을 안 듣면 가족이 위험하다. 그때 알았습니다. 나는 선수도 인간도 아니었다는 걸. 그저 국가의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내 가족은 나를 통제하기 위한 인질이었다는 것을 매일 밤 잠들기 전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꿈꾸던 삶인가? 2006년 5월 말레이시아 원정 경기. 25살이 된 나는 이제 북한 국가대표 주전 스트라이커였습니다. 공항에 내렸을 때 코를 찌르는 향기. 이게 무슨 냄새지? 나중에 알았습니다. 향수였습니다. 사람들이 향수를 뿌리고 다닌다는 것을. 쿠알라룸푸르. 처음 보는 세상. 밝은 거리, 네온 사인, 쇼핑몰, 웃는 사람들, 아이들이 즐겁게 뛰노는 공원, 그리고 빵 냄새. 경기 전날 호텔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물론 정치 지도원 2명이 양옆에 붙어서 태성 동무 저기 봐. 저게 다 제국주의의 허상이네. 저 사람들 다 빚에 허덕이고 있어. 하지만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카페에 앉아 여유롭게 커피 마시는 사람들, 손을 잡고 걷는 연인들, 자전거를 타고 웃으며 지나가는 학생들. 저게 허덕이는 모습인가? 그날 저녁 호텔 식당. 뷔페였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것들이었습니다. 스테이크, 연어, 과일들, 케이크, 아이스크림. 마음껏 가져가도 되는 겁니까? 웨이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스, 얼리머티드. 무제한. 나는 접시에 음식을 담다가 손이 떨렸습니다. 은별이가 이걸 보면
동생 생각이 났습니다. 여전히 옥수수죽을 먹고 있을 동생.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쿠알라룸푸르의 야경, 반짝이는 불빛들. 이곳에선 밤에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24시간 내내. 편의점이라는 곳은 밤에도 문을 열어놓고 누구나 들어가 물건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구나. 그 순간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무실 확인, 사호실 이상무, 정치지도원들의 순찰. 내 방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똑똑. 태성 동무잖아? 아직입니다. 문 10개.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는 그의 눈빛. 혹시 이상한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밖을 보면 현혹될 수 있네. 하지만 기억하게. 저기 있는 사람들은 자유롭지 못해. 그가 나간 후 나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날 경기 3대1로 이겼습니다. 나는 이골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경기 후 라커룸에서 상대팀 선수가 다가왔습니다. 구드게임 정말 잘하시네요. 나중에 커피 한 잔 어때요? 정치지도원이 끼어들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는 바쁘네. 그 선수는 아쉬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 사람과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같은 축구 선수인데. 그날 밤 호텔 로비에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유롭게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 거리에서 시위하는 사람들, 그리고 경찰은 그들을 잡아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자유구나.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나 도망칠 거야. 여기서. 하지만 가족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도망치면 가족은 어떻게 되는가?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새벽 꿈을 꿨습니다. 은별이가 나타났습니다. 오빠는 자유롭게 살아. 오빠라도 사람답게 살아. 꿈에서 깬 나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나는 기도했습니다. 신을 믿지 않았지만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제발 살고 싶습니다. 내가 선택한 삶으로 벌을 받더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가족을 사랑한다면 내가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언젠가 이 나라가 바뀌면 그때 가족을 데려올 수 있을 거라고. 마지막 경기 다음 날 2006년 5월 10일 새벽 4시. 오늘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오늘 오후면 비행기를 타고 다시 평양으로 돌아갑니다. 호텔 복도. 정치지도원 2명이 교대로 감시 중. 새벽 3시까지는 김지도원, 3시부터 6시까지는 박지도원. 3시 정각. 교대 시간 딱 5분. 그들이 인수인계하는 5분. 그때가 유일한 기회. 침대에 베개와 이불로 사람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운동화 끈을 단단히 조였습니다. 호주머니에 여권과 몰래 챙긴 미와 $50. 이게 내 전 재산이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2시 58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신이시여, 만약 계시다면 제발 도와주십시오. 2시 59분. 복도에서 발소리. 수고했네, 김동무. 별일 없었네. 모두 잠들어 있네. 딱 지금이다. 문을 열었습니다. 살짝. 복도 끝에 비상구가 보였습니다. 20m.
평소 같으면 3초면 뛸 수 있는 거리. 하지만 지금은 20m가 20km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발, 두 발,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야, 김동무. 담배 한 갭이 있나? 여기. 그들이 담배를 피우는 소리, 라이터 켜지는 소리. 나는 뛰었습니다. 양말 신은 발로 소리 없이 하지만 빠르게 비상구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삥 마이너스. 문 열리는 소리. 뭐야, 저 소리?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 나는 문을 열고 계단을 뛰어 내려갔습니다. 거기 누구야? 고함 소리. 뛰어오는 발걸음. 나는 죽을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12층, 11층, 10층. 내 평생에서 가장 빠르게, 아니 살기 위해서 뛰었습니다. 태성이, 멈춰. 거기 서. 뒤에서 들리는 김지도원의 목소리. 이 자식, 가족 생각은 안 하나? 가족. 그 말에 발이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1층 로비. 새벽 경비원이 졸고 있었습니다. 나는 연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밖의 공기. 습하고 따뜻한 말레이시아 새벽 공기. 자유의 공기. 하지만 도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오자마자 뒤에서 휘슬 소리. 거기 서. 안 서. 돌아보니 박지도원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무전기. 본부. 태성이 놈이 도주했다. 지금 추격 중. 나는 골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뛰었습니다. 뒤에서 들리는 발소리.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 으악. 악을 쓰며 뛰었습니다. 골목 끝 큰 도로가 나왔습니다. 새벽 4시.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불빛, 택시, 노란색 택시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도로 한가운데로 뛰어나갔습니다. 제발 멈춰줘. 택시가 끼잉 마이너스 하고 멈췄습니다. 나는 창문을 두들기며 외쳤습니다. 헬프, 플리즈 헬프 미. 운전기사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말레이시아 사람. 그는 잠시 나를 보더니 뭐야 이 새끼, 술 처먹었나? 나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플리즈? 인 프롬 노스 코리아. I need help. 북한에서 왔다. 도움이 필요하다. 그 순간 운전기사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뒤를 보니 박지도원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태성이, 이 새끼. 운전기사가 빠르게 뒷문을 열었습니다. Get in. 퀴. 나는 택시에 뛰어 올랐습니다. 고.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뒤에서 박지도원이 택시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이 새끼들아. 하지만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나는 뒷좌석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생크유.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나를 보며 물었습니다. 펄리스? 엠버시? 경찰? 대사관?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엠버시. 코리언 엠버시. 사우스 코리아. 택시는 새벽 거리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자유의 세상이 지나갔습니다. 나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해냈다. 내가 해냈어. 25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선택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2주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간 적응 교육,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첫 번째 충격, 신호등. 여기는 사람들이 신호를 지키네? 빨간불에 모든 차가 멈췄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없어도. 두 번째 충격, 마트. 이마트에 들어서는 순간 발이 멈췄습니다. 이게 뭐야? 과일 코너. 사과, 배, 귤, 바나나, 포도, 딸기.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다 진짜야? 정육 코너. 고기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소고기 100g에 5,000원 정도요. 북에서 한 달 일해도 살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유제품 코너. 우유가 한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일반 우유, 저지방, 무지방, 바나나 우유, 딸기 우유.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다는 거네. 과자 코너. 나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천장까지 빼곡한 과자들. 빵 코너. 갓 구운 빵 냄새. 눈물이 났습니다. 은별아, 내가 좋아할 빵이 이렇게 많아. 라면 코너. 한 벽면 전체가 라면이었습니다. 라면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마트 밖 벤치에 앉았습니다. 제 가족은 지금도 옥수수죽으로 연명하고 있을 텐데 20년 넘게 참았던 눈물이 그제야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세 번째 충격, 병원. 폐에 석회화된 부분이 보이네요. 여기서는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어요. 무료? 또? 네, 의료보험이 있으니까요. 네 번째 충격, 편의점. 밤 11시. 저기 불이 켜져 있네. 24시간 편의점. 어서 오세요. 여기 밤에도 여나요? 네, 24시간이요. 다섯 번째 충격, 택시. 택시는 서울 거리를 달렸습니다. 밤인데 화냈습니다. 아저씨, 여기 사람들은 행복한가요? 글쎄요. 그래도 먹고 살만하죠. 배고프진 않으니까요. 배고프지 않다. 얼마나 큰 행복인지. 2007년 1월 서울의 작은 원룸에 정착했습니다. 6평. 내 생애 처음으로 내 공간이 생겼습니다. 이제 감시하는 사람이 없다. 자유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택배 상하차 일을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행복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일이니까. 월급날 통장에 찍힌 120만원. 컵라면을 샀습니다. 첫 입을 떴습니다. 맛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은별아, 오빠가 라면을 맘껏 먹고 있어.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가족이 끌려가는 꿈. 우울증이 왔습니다. 어느 날 공원을 지나다 아이들이 축구하는 걸 봤습니다. 오빠, 공 좀 잡아줘요. 20년 만에 만지는 축구공. 아저씨 같이 해요. 결국 공을 찼습니다. 와, 대박. 나 축구를 좋아했었지.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자. 1년 동안 축구 지도자 자격증 공부. 2009년 작은 축구교실을 열었습니다. 태성 축구교실. 우리 목표는 승리가 아니에요. 성장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야. 어느 날 탈북 가정 아이가 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북에서 왔어요. 친구들이 놀려요. 축구로 보여줘.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선생님도 북에서 오셨어요? 응. 많이 힘들었어.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
저도 괜찮아질까요? 당연하지. 넌 이미 최고의 골을 넣은 거야.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힘내. 우리 같이 뛰자. 3개월 후 그 아이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민호가 처음으로 웃었어요. 매일 저녁 훈련이 끝나면 혼자 운동장에 남아 공을 찹니다. 은별아, 오빠가 여기서 잘 살고 있어. 공이 골대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골은 너를 위한 거야. 2024년 17년째 축구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200명이 넘습니다. 어제 한 학생이 전국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선생님 거예요. 트로피를 내밀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혼자 운동장에 섰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떴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은별아, 오빠는 여기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태성아, 잘하고 있어. 내가 자랑스럽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늘도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꿈은 뭐예요? 내 꿈은 이미 이루어졌어. 너희와 함께 이 운동장에서 공을 차는 것. 와, 선생님 꿈 멋있다. 그래, 이게 꿈이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